우리 앞에 세 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요? 한번 하셨어? 작년에? 왜 안 됐어? 공부를 안 했어요? 이게 공인중개사가요. 만만치도 않은데 이게 그날의 컨디션도 좀 필요하고 컨디션도 좀 좋아야 되고 찍는 것도 좀 맞아줘야 되고 제가 농담삼아 맨날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실수를 안 하면 합격해요. 실수를 줄이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야. 응? 실수를 줄이면. 과목당 4문제만 실수 줄이면 10점이 올라가요. 민법 40문제 중에 4문제만 맞출 수 있는 거를 맞추면 그건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시험에 안 되시는 분들이 점수가 40점 맞아서 합격 못하는 거 아니잖아. 대부분 50점에서 60점 사이거든요. 55점에서 왔다 갔다 해. 모든 과목들이 전체 평균이 55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5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과목당 몇 문제만 더 2문제만 더 맞으면 되는 거야. 그 2문제만.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사실은 이 2문제가. 채점을 해본단 말이야. 채점을. 아슬아슬해. 아슬하더란 말이에요. 채점을 해. 이렇다니까요. 그럼 떨어졌죠? 몇 문제 차이로? 뭐 2문제야, 3문제지. 3문제 차이로 떨어진 거잖아, 지금. 여기 2개 모자르고 여기 하나 모자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맞은 거는 사람들이 안 봐. 틀린 거 다시 한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유, 이 바보같이 내가 이걸 알았는데. 이런 게 2-3개만 줄여도 합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장에서 그걸 실수를 줄이면 되는 실수를. 근데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최소화시키자, 이게 실수를. 네? 우리가 프로야구 1회부터 9회까지 하면 에러 한 번도 안 하는 경우 없잖아. 그 대신에 그걸 줄이자 이거예요. 횟수를. 실수를 줄이자는 거, 실수를. 실수를 줄이면 합격하는 거. 어떻게 줄여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실수를 줄이면은. 우리가 그 야구를 예를 들어 보면 김성근 감독이 엄청 선수들 훈련시키잖아요. 실수 줄이라고 시키는 거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때는 야구를 많이 보러 다녔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야구를 해가지고 야구를 많이 보러 다녔는데 그 김성훈 감독은요 에러하면 빼버려요. 그냥 에러하면 오늘 빼버려. 아무리 잘해도 그 다음 경기 못 나왔도 그 정도에 그러니까 집중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일 연습시키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려고. 실수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번에 하나가 5인가 6위 했잖아요. 옛날에 맨날 10등 했는데 실수를 줄이면 10패가 뭐로 바뀌어요? 10승으로 바뀌는 거야. 65승 65패인데 여기서 패를 10개를 줄이면 75승 55패로 바뀌잖아요. 그 승률이 이 승률은 50%밖에 안 되지만 이 승률은 몇 퍼센트? 60%가 넘을 거예요. 실수를 줄이면 합격하는 거야.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 풀어보고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면 합격하더라. 공인중개사는. 1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했다라고 가정하에. 그래서 대부분 시험 보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아 이거 나 다 아는 건데.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점수가 3-4개 정도가 모자르는 거예요. 차라리 3-4개 정도면 상관없지. 하나 정도 모자르면은요, 시험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잠도 못 자. 맨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터넷 각종 사이트 다 뒤져봐. 이의신청 들어가 있는가 확인해 본다고. 자기가 틀린 거에 이의신청 걸려 있으면 그때 기분 좋아지고. 맞은 건데 이의신청 들어가면 또 우울하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실수를 좀 줄이시면 합격하실 겁니다. 실수를 좀 줄이시고. 실수를 어디에서 이제 하시면 안 되냐면은 너무 기본적인 거에 문제에서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거는 맞히고 쉬운 거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 사실은. 맞죠? 여기에서 틀리면 안 돼. 어려운 건 틀려도 돼. 근데 누구든지 다 맞추라고 주는 거에서 틀려버리면 그건 이제 실수하는 거지, 그거는. 그런 걸 줄이셔야 돼요. 기본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사실은. 기본이. 자, 요약집, 이제 우리 기본서 입문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124페이지를 보시면 124, 125, 126, 127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괜히
언제 한번 보시냐면 그냥 시간 나실 때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이 지금까지 보지 말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또 알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시간 나서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다 이거. 그러면 이제 120 몇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용어를 다 설명해 드리는데 이 용어만 알아도 12개 중에 2-3개, 3-4개 정도는 맞춰요. 용어만 알아도. 이제 보시면 지적이라고 하는 것.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은 어떻게 이제 그 위치가 되어 있냐면은 지적은 토지의 등록이라고 하는 단원. 그 다음에 지적 공부라고 하는 단원. 그 다음에 토지의 이동 및 정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 측량. 이번에 지적 측량에서 한 3문제 나왔거든요. 2문제 정도. 하나는 뭐냐면 4분의 1, 4분의 3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진짜 쉬운 게 뭐가 나왔냐면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성과에 다툼이 있어요. 그 다툼이 있을 때는 적부심사를 청구하거든.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 그렇게 시험은 단답형으로 나와요. 다음 중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 거기까지 나왔어.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가? 지방지적위원회. 마르고 닳도록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연속지적도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데 연속지적도는 측량을 할 수 없는 도면이에요. 근데 올해 지적측량에서 다음 중 지적측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연속지적도를 가지고 지적측량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죠. 3문제 나왔어. 3문제. 연속지적도는 제가 무조건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지난번에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연속지적도가 나오지 않겠냐 해가지고 용어로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용어와 비슷하게 시험에 나왔다. 용어와 비슷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적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뭐만 보시면 돼요. 기출만 잘 파시면 돼. 이렇게 토지의 등록과 지적 공부와 토지 이동 및 정리와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네 단원으로 법에 이렇게 네 개로 이제 법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개.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여기에서 뭐를 알아셔야 돼요? 용어를 알아야 돼, 용어. 벌써 용어 여기서 몇 개가 나온 거야. 토지 등록이라는 거, 공부라는 거, 토지 이동이라는 거,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잖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용어를 설명을 이제 해드리도록 합니다. 용어가 가장 중요해요. 용어를. 자,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지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무엇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해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호적 등본이 있잖아.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그죠?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하고 이것을 무엇해요? 관리하고. 조사 측량하는 이유는 토지에 대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조사 측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조사 또는 측량해서 공부에다가 등록하고 이 정보를 무엇 할까요? 제공도 해주겠죠. 이 정보를 또 무엇까지 해준다? 정보를 제공해주더라 이겁니다. 즉 지적 공부를 열람할 수도 있고 등본교부도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측량 성과도 열람할 수도 있고 등본교부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제공하는 것까지 등록하고 관리하고 이러한 등록사항들을 제공하는 것까지를 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에서 하는 역할이더라. 지적에서.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국장이라고 써놔. 여기서 국장은 누구 이름? 계속 분필이 부러지네. 국장은 누구 이름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의미하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우리 지적법을 공부하다 보면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예요? 아니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냐고요? 남자죠? 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국장이 누군지 안 나와요. 네?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고 시도지사가 나오고 지적소관청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 지적소관청. 요 둘은 한 10% 정도 역할밖에 안 해요. 여기 10, 여기 10, 여기 무엇? 80. 80.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그럼 지적법에서 언제 등장을 하느냐? 대부분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어? 얘네들은 대부분 얘네들이 좀 그러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데 등장한다? 승인할 때 등장을 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시도지사가 그냥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대부분 시도지사는 뒤에 나와. 예를 들어서 지번 변경을 누가 하냐면 지적소관청이에요. 지번을 변경할 때는 소관청이 변경을 하는데 승인받아야 돼. 누구의? 시도지사에게.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적공부는 서고에다가 이제 보관하거든요. 우리 은행에 가면 뒤에 금고 있잖아. 그 지적소관청에 가면 뒤에 서고라는 게 있어요. 공부 같은 거 보관해 놓는 거. 이것을 서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시도지사.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게 시도지사예요. 근데 올해 시험에 나왔잖아. 토지 이동이 있으면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될까요? 소관청에 신청하는 거야. 근데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고 시험에 나왔어. 말이 안 돼요. 시도지사는 거의 90% 승인권자로서만 등장해. 지적에서는. 그 딱 보면 그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 가시겠어요? 거의 누가 다 한다? 소관청이 다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시도지사 언제 등장한다? 승인권자로서. 국장도 역시 거의 승인권자로서만 거의 등장을 해요. 물론 예외도 있어. 예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지적에서 하는 역할은 누가 다 하는 것이다?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고 시도지사하고 국장은 그냥 승인권자로서 거의 등장을 하고 다른 데는 거의 등장을 하질 않아요. 올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시면 토지가 이동이 되면 소관청에 신청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근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X.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얘네들은 그냥 나오질 않아요. 응?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시도지사는 이런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거의 앞에 지적소관청 은이야. 어? 지적소관청은 무엇을 하고자 한다.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가? 그럼 99% 시도지사에게. 국장에게도 없어 거기는. 그 정도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에 나오는데 주로 지적 업무는 누가 한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정의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다?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국장하고 시도지사 이렇게 예를 승인권자로 등장하는데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는 3, 4개밖에 안 돼요. 지번 변경, 공부 반출, 축적 변경 정도. 그 다음에 전산 자료가 전국 단위가 있고 시도 단위가 있고 시군구 단위가 있는데 전국 단위하고 시도 단위 정도만. 그러니까 요즘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해요. 국장은 승인권자 딱 한 번 나와. 국장은 언제? 전국 단위를 이용하고자 할 때 국장. 그리고 국장 여기서 한번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거. 이게 뭐라고 많이 바뀌냐면 지적소관청은 그럼 틀린 거예요. 시도지사는 그럼 틀린 거예요. 여기서 국장 조심하실 거예요. 국장. 여기서 토지라고 나죠. 토지. 그럼 여기 토지가 뭘까? 토지란. 여기 우리 교재 없어요. 토지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무엇이란다? 토지라고 그래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얘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토지다. 지금까지 시험에 토지를 물어보는 적은 없었어요. 에? 토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토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온 적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예요. 에? 모든 영토라 하면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가 바로 무엇이다? 얘가 토지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토지.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등록 대상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등록 돼야 돼. 여기는 안 돼. 여기 어디예요? 바다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바다는 등록이 안 돼요. 왜? 토지가 아니니까. 영토가 아니다 이거야. 에? 섬은 돼야 돼. 섬은 되죠. 영토니까. 근데 바다는 등록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바다는. 그러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바다로 보냐면은요. 여기까지를 바다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다다. 여기가 어디다? 최대 만조위. 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최대 만조위 선까지.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이 돼야 한대요. 여기는 등록이 되는 거지. 최대 만조위 위니까. 근데 얘는 바다 수면 아래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 기준은 어디까지만? 최대 만조위 선까지. 여기까지만 등록이 되고 여긴 등록이 되고 밑에는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토지란 뭐다? 영토야.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인데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대충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러한 토지를 어디에다 등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등록하겠다라는 거야.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 하겠다? 등록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교재 첫 번째 용어에 뭐가 나와요? 지적 공부가 나와요. 지적 공부. 그럼 지적 공부는 여기서 지적 공부는 크게 몇 가지로 보냐면 이제 두 가지로 보더라. 이거 두 가지로. 하나는 넓은 의미의 무엇?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얘도 무엇이다? 지적 공부다 이겁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지적 공부인데 지금은 그럼 얘하고 차이점 뭐냐면은요. 얘는 옛날에 호조 등본 종이로 되어 있죠. 요즘에 호조 등본 전산 처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를 전산 처리한 것이 이거다 이거. 얘는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서고에다 보관해야죠. 얘는 서고에 보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전산실에 보관해야 되는 거잖아. 시험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만 나오는 거 시험은. 그럼 지적 공부에는 크게 몇 가지로 보냐면 세 가지로 봐요. 지적 공부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넓은 의미의 무엇?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다? 도면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경계점. 요 경계점 좌표 등록 부라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좌표 등록부. 지금은 이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도면에는 어떤 것들이냐면은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임야도. 여러분들 지적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전혀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적 공부를 모르는 사람들 많죠. 대장을 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 그죠? 땅을 사고 팔지 않은 사람들은 지적 공부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 이유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있고 대지권 무엇이 있다? 대지권 등록부. 수업 시간에 그냥 넓게 대장이라 하면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도면이라 하면 지적도, 임야도. 얘는요, 요 놈은 이거에 가깝지만 이런 역할도 해요.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대장의 역할이 더 크지만 도면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게 경계점 좌표등록부예요. 아시겠죠? 이거 얘를 보통 여기다 집어넣는 경우도 많아. 이 역할이 더 크니까 이 역할보다는. 아시겠죠? 그래서 대장이라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면부, 대중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도면이고요. 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수어만 들어서 외워지는 거 있어 없어요? 있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수어만 들어서 내가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별도로 공부 안 하셔도 돼. 어떤 것만 공부하면 돼요?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 그런 것만 보시란 말이에요. 수업을 들어서 해결하는 내용들이 있고 수업을 들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보시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정리도 하시고. 얘네들은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지적 공부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게 아닌지는 판단 정도 못할 정도면 그걸 일단은 합격권에서 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잖아. 지적 공부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에 1988 하더라. 1988. 모르세요? 1988? 금요일 날 9시 반에 해요. 아직까지는 볼 수 있는 여유는 있어. TVN에서 하잖아. 지금 초등학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반에? 많은 거는 적은 반은 15명짜리도 있어요. 한 반에. 근데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70명이었어. 70명. 그래서 그 1988 보니까 고등학교 나오는데 70명 정도 되더라. 얼추 쉬어보니까. 저희 때는 70명이었어요. 한 반에. 한 반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반부터 20반까지. 1반부터 20반까지 70명씩 하면 몇 명이에요? 14,000명 정도, 14,000명. 근데 요즘에 그런 학교가 없죠? 왜 그래? 우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우는데 한 학년에 몇 반이 있는지는 알아 몰라? 그 공부해야 알아? 저절로 익혀지는 거잖아. 얘네들 굳이 공부를 해야 이게 외워지겠냐고요. 저절로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지. 그죠? 저만 그런가? 그러면 이 토지를 어디에다 등록을 해요?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해. 등록을 하는데 뭘 등록할 것이냐 이거야. 뭘 등록할 것이냐 이거야. 그 등록 무엇이라고? 등록상이야. 등록상. 그 등록상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앞으로 수업 시간에 3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3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뭐가 있다? 토지의 무엇? 토지의 표시에 대한 거. 두 번째로는 무엇이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무엇이다? 기타적인 내용이더라. 이거면 기타적인 내용. 그러면 여기서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토지의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지, 목, 면적,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이 6개만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거를 토지의 표시라 그래요.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소유자의 무엇?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무엇? 주민등록번호 이러한 것들을 무엇이라 한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지적공부에 정의해보면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면부, 대중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저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와 측량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하려면 측량이 필요한 거지. 지목은 이따 나오겠지만 용도야.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는 측량을 해야 알아요. 눈으로 가서 보면 알아. 눈으로 가서 보면 알잖아. 예를 들어 조사의 개념. 면적 얼마예요? 재봐야 되잖아. 측량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에다가 이런 데다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조사 또는 측량이 필요하다. 이게 지적공부의 정의예요. 지적공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적공부인데 그 바로 밑에 뭐가 써 있어요? 부동산 무엇?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이 있어. 그럼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다 아니다? 아니에요. 왜? 법의 지적 공부는 얘네들만 지적 공부라고 해놨으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다 이거. 연속 지적도는 연속 지적도도 지적 공부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연속 지적도도 연속 지적도도 지적 공부가 아니다 이거.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올해 연속 지적도. 얘가 25회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 25회 때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연속 지적도. 자, 옛날에는 도면이 낱장 도면 낱장 한 장 한 장 도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가 이렇게 한 장 도면이 이렇게 낱장 되어 있으니까 이거 붙일 수 있어 없어? 접합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연속 지적도를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연속 지적도를 못 만들지. 종이가 낱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속 지적도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옛날엔 낱장 지적도라 그랬어. 근데 1990년도 중반부터 지적에서 이 도면을 스캐너로 이제 긁어드립니다. 이 도면을 스캐너로 싹 읽어드려요. 그러면 이게 파일로서 저장이 되죠. 파일로서 저장이 되면서 각 경계점들을 좌표화시켜요. 좀 어렵죠, 이 내용은. 그냥 1990년도부터 지적의 전산화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도면을 스캐너로 다 읽어드리는 거야. 그래서 전산 파일을 만들어요. 그럼으로써 이 도면을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서로 붙여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연속 지적도예요. 그 연속 지적도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연속 지적도는 무엇을 하지 않아?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게 핵심이다 이거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무엇을 이용을 해서? 파일. 전산화된 파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파일은 무슨 파일이에요? 도면이죠. 도면. 전산화된 도면을 이용해서 경계점들을 서로 무엇해서?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이 바로 무엇이다? 연속 지적도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경계점들을 연결해서 만든 도면이 바로 뭐다? 연속 지적도야. 그러면 이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할 수 있어 없어? 측량할 수 없죠. 측량하지도 않고 만든 거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다음 중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 연속 지적도를 이용한 경계보건 측량.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예요. 핵심은 세 가지야.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전산화된 도면에서 경계점들을 서로 무엇해서 연결하면 만든 도면이고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이거. 이게 핵심이에요. 내년 안 나올 겁니다. 나왔으니까. 나오면 기출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 민법이든 개론이든 기출문제하고 동일하게 나오면 그건 맞춰주는 게 기본 예의예요. 그래야 합격한다니까. 그래야. 기출문제만 제대로 파고 들어가도 민법, 개론 6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부터 먼저 하시란 말이야. 기출문제부터. 이렇게.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뭐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들이 너무 많다 이거야. 토지대장도 있죠. 건축물 대장도 있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도 있죠. 공시지가와 관련된 것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복잡하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만약에 우리가 토지대장도 떼야 되고 건축물 대장도 떼야 되잖아. 이해 가시겠죠? 그러다 보면은 복잡하니까 지적에서 몇 년 전부터 행정정보 일원화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공부를 하나로 만들자. 하나로.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보다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그 용어에도 써있듯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한 장에다가 다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보다 부동산 종합 공부다 이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그럼 얘는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다 아니다? 아니다. 연속 지적도도? 아니다.
지적공부? 아니죠.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그냥 들어만 보세요.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있는데 얘는 공부예요, 아니에요? 얘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다. 아니라니까. 얘네들만 지적공부라니까. 얘네들만. 그래서 얘가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2013년도인가 도입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도입되면서 2013년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어. 이 문제가. 여기서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무엇이 등록상 문제가 2013년도에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작년에 또 나왔다고. 그거 맞춰야 돼, 틀려야 돼? 맞춰야지. 나왔는데 또 나왔는데. 그렇다고 이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상 많아봤자 7개, 5개, 7개야. 그 소재지만 빼면 몇 개 되지도 않아. 작년 이게 23회인가 이 차에다 나왔어요. 또 나왔어, 작년도에. 크게 변화 없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일단은 얘네들은 공부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는 이것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하겠다 이거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조사와 측량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가서 눈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직접 측량을 해서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얘네들은 보통 뭐가 필요하다? 측량이 필요해요. 됐죠? 그래서 밑에 보면 토지의 표시 나오지 용어의 정의에. 그 다음에 토지 표시란 무엇이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만을 무엇이란다?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 6개를 말고 다른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또 간혹가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토지의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등을 말한다. 틀린 거죠. 그죠? 토지 표시 몇 개만? 6개만.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소, 지, 목, 면, 경, 좌 이렇게 해가지고 앞글자를 따서 많이 외워요. 의미 없다 이거예요. 왜 의미 없어요?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우리가? 아니 1년 공부하는데 굳이 이거를 앞글자를 따서 외워가지고 1년 동안 갈 이유가 없죠. 저절로 이건 알 수 있는 거잖아. 네? 소, 지, 목, 면, 경, 좌 이게 굳이 앞글자 따서 이걸 외울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냥 몸으로 익혀지는 거야. 1년 동안 공부하다 수업 안 빠지면 저절로 알 수 있는데 맞죠? 그죠? 아니면 외우시던지 소, 지, 목, 면, 경, 좌 이런 식으로. 보니까 우리 그 학원 보니까 중개사법 같은 경우도 책받침으로 이렇게 앞뒤로 해서 코팅해서 갖고 다니더만 외우는 거. 응? 앞자리 따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 그거는 중개사법은 그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되잖아. 꼭 필수적으로 암기할 사항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쭉. 근데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굳이 앞자리 따지 않아도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그 내용 자체가. 근데 소, 지, 목, 면, 경, 좌 이렇게 했는데 한번 소재, 지번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공부해야지. 제가 물어봅니다. 토지 표시가 뭐예요? 그러면 하늘 보고 소재, 좌표, 지번, 경계, 면적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리듬 타가지고. 에? 그렇잖아요. 맞죠? 아니 토지 표시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좌표, 소재, 경계, 지번 그렇잖아 이렇게. 그리고 책 자체가요. 지번 나오면 그 다음 페이지에 지목이 나와. 그 지목 끝나면 면적이 나와. 면적 끝나면 경계가 나와요. 경계 끝나면 좌표가 나와. 이 순서대로 나온다고. 책 자체도 법전문도 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지 표시가 되는데 공부에다 등록하는 거 뭘 등록해요? 토지를 등록하는 거잖아. 근데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쪼개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필지다라고. 필지. 필지를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등록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필지다. 이건 필지. 그래서 우리 한 필지씩 등록이 되는 거예요. 전국에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공부에 등록하려면 이렇게 쪼개야 되잖아. 이런 것들을 요 하나하나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란다? 필지. 그 용어에 나와 있어요. 필지란 무엇이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토지의 등록 단위. 등록 단위를 필지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필지를 어디에다 등록을 해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하죠. 어떤 것들을? 토지 표시와 소유자와 기타적인 내용을. 다시 여기서 토지 표시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소재의 정의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이쪽에다 쓰면 토지의 무엇에 대한 것, 토지의 표시가 있죠. 그 토지의 표시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라고 써있어 법조문에. 경계나 좌표 이렇게 또는 좌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중 토지의 표시로 올바른 것은 답이 경계 또는 좌표예요. 나머지는 뭘 써놓을까? 소유자의 성명, 주소, 기타 쓰지 않았지만 개별 공시지가, 등급 그런 것들이 보기에 나오고 보기 하나에서 뭐만 나와? 6개 중에 경계 또는 좌표가 시험에 나온 적이.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자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잖아. 그럼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거기에 뭐를 부여를 해줘야 되잖아. 이게 지번이에요. 1번 이런 식으로.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지번이다 라고요. 필지마다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지번. 그래서 지번이라 하면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된 번호.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번은 뭐다? 필지에 붙이는 번호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지번이라고 하니까 이 말이 맞나 보세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맞지? 번호니까. 그게 법조문에 있는 거예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맞죠? 근데 우리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잖아. 그럼 어떤 필지를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 숫자 앞에다 산자를 써도록 돼 있어. 어떤 필지가 토지대장에도 등록이 되고 임야대장에 두 개 다 등록이 안 돼요. 여기에 등록되거나 또는 여기에 등록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필지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면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쓰자 이거예요. 근데 임자를 쓰자라고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일단 처음이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아 지번은 필지에 붙이는 번호구나. 그러니까 이 지번이 하는 역할은 시험에 안 나와요. 요즘에는. 지번을 가지고 주소 표기할 수 있어요? 아니 지번을 가지고 주소 표기할 수 있냐고. 여지까지 뭘 갖고 했어요? 여지까지 지번 갖고 주소 표기했지. 에? 벌써 도로명 나왔다고 지번 다 까먹으셨어요? 아직까지는 지번이 더 익숙할걸요? 몇십 년을 그걸 사용해왔는데 도로명 조사 아셔? 알아요? 저는 도로명 조사 저희 집 도로명 잘 몰라요. 관심이 없거든 사실은. 에? 그렇다고 지번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토지를 관리하는 건 여전히 뭐로 관리한다? 지번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소만 건물명하고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로 바뀐 거고 필지를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뭐로? 지번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지번.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의 땅에 집이 없는 게 많잖아. 그냥 집이 없는 토지도 많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지번으로 어떤 필지를 관리하는 건 전부 다 뭐로? 지번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지번으로. 그 다음에 지번이란 필지에 붙이는 번호고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지적 공부는 한 필지마다 하나의 대장을 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토지대장이 딱 있어. 토지대장이 이렇게 한 장이 토지대장이 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소재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건 지번은 써 있어. 대한민국의 어느 땅인지 알아요? 모르지. 지번은 1번이다. 대한민국의 지번 1번이 한 필지밖에 없겠냐고요. 수천 필지가 있겠지. 맞죠? 소재가 누락되면 이 필지가 어느 필지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소재는 있는데 지번이 없어. 소재는 있는데 지번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여기가 무슨 구야? 도봉구?
노원구, 상계, 동까지만 써 있어. 그리고 면적이 얼마라고 써 있고 이게 누구 거라고도 써 있어요. 어느 위치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지번이 없으니까. 그 지번이 누락되면 안 돼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소재가 누락되면 안 돼. 그래서 이 소재와 지번은 제가 모든이라고 그래요. 모든. 모든의 개념 뭐다? 이러한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돼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소재와 지번은 토지대장부터 어디까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빠짐없이 다 등록이 돼야 된다. 등록이 돼야 된다. 그 다음 지목.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의 지목은 뭘까요? 대지라고 하는 지목 없어. 대. 지목이 대예요. 대. 근데 노원역의 지목은 철도용지. 중량천의 지목 하천. 소유산의 지목 임야. 소유산 임야예요. 국립공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소유산 갔다 왔어. 소유산 갔다가 차를 끌고 갔다가 중간에 무슨 절 하나 있죠. 사찰 하나 있죠. 안 가봤어?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사찰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 우리 친구가 야 여기서부터가 진짜라 이거지 산이. 이거는 거의 평지예요. 평지에다가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더 갈아야 되는데 와이프가 여기까지 올라가더니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 근데 올라갔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거 산도 아니지 이거는. 여기서부터가 정말 산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게 지목이야. 지목. 용도. 어? 지목이란 무엇이냐면 토지의 토지의 주된 무엇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자 이거예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무엇하자? 종류를 구분을 하자 이거예요.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을 하자?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야. 지목이란 무엇이다? 토지의 무엇이다?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뭐를 나눠서 종류를 구분해서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등록.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우리가 지목은 지형 지목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들어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형 지목도 있고 토성 지목도 있고 용도 지목도 있어요. 지형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의 고적, 수륙의 분포 상태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는 것. 토성 지목은 말 그대로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는 것. 용도 지목은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에요? 용도 지목이지. 그러니까 지목을 분류할 때는 지형 지목도 있고 토성 지목도 있고 용도 지목이 있는데 우리 지적은 무엇에 의해서만? 용도에 따라서만. 종류를 무엇하자? 구분하자 이거야. 28개로. 몇 개로? 28개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쭉 가면서 잡종지까지. 아시겠어요? 이 건물의 지목은 대예요. 도로의 지목은 도로고 레일이 지나가면 철도용지고 공장은 공장용지고 이해 가시겠죠? 학교는 학교용지고 교회는 종교용지야. 교회도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한 층 건물 임대한 것은 아니고. 올해도 지목 시험에 한 문제 나왔어요. 어렵게 안 나왔고 시험 문제는. 용도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누자? 28개로. 그래서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하자 이거예요. 근데 지목을 지적공부가 쭉 있는데 다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목도장에만 등록한다. 목도장. 지목은 어디에 등록한다? 목도장에 등록하다. 여기서 목은 지목이에요. 여기서 목은 무엇이다? 지목이야. 그 지목은 어디에 등록을 하자? 도하고 장에. 여기서 도는 도면이야. 저기서 앞에 지적공부에서. 그 도면이라 하면 무엇과 무엇을 의미한다? 도면이라 하면 지적도 임야도. 저기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라고 써있잖아. 여기서 도는 지적도하고 무엇이다? 임야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장은 장자 들어가는 거. 꼬리에 장자 들어가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하고 그 다음에 무엇? 임야대장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목도장만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목은 지목이고 도는 도면, 지적도 임야도고 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없다? 있죠. 지금은 목도장만 알아도 돼 사실은 처음이니까. 맞아요? 대충 이해 가시죠? 그리고 결과적 지목은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경계청 좌표 등록부에 등록돼요? 목도장이니까 경은 안 들어가 있잖아. 아, 등록 안 되는구나. 공유전면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안 되잖아요. 목도장이니까 아, 등록 안 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공유전면부도 모르고 대지권 등록부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목도장만 알고 있으면 좀 더 지나가서 도가 무엇이고 장이 무엇인지 알면 지목이 공유전면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청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면적은 뭐예요? 면적으로 맨날 쓰는 용어잖아 일상생활에서. 면적이란 넓이. 학교 다닐 때 면적 안 배우셨어요? 면적이란 무엇이다? 토지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 넓이를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지의 넓이를 무엇이라 한다? 면적. 이렇게 면적. 면적인데 그냥 아무 넓이가 아니라 수평 면상의 무엇이다? 수평 면상의 값으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면적이란 그거 써 있죠? 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수평 면상의 무엇이다? 수평 면상의 넓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넓이. 산을 한번 예를 들어보고 산이 이렇게 생겼죠? 산의 넓이를 구할 때 산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면 산의 넓이를 구할 때 요 선을 따라 넓이를 구해요. 요것만 갖고 넓이를 구해요. 이거 갖고 넓이를 구하는 거죠. 만약에 얘를 갖고 넓이를 구하면 길이가 길어지잖아. 그죠? 토지가 이렇게 경사가 져도 넓이를 구할 때는 수평면에 투영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길이를 갖고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길이를 가지고 면적을 구하게 되면 면적이 크게 나오죠. 요 길이를 가지고. 하늘에서 딱 내려봤을 때 그거 갖고 구하는 거예요. 그 수평면에 투영한다 그래요. 전문 용어로. 근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수평면상의 값이다. 이러고. 수평면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사면적이라고 그러면 맞을 텐데 경사면적. 틀리겠죠? 지표면적이라고 해도 틀려요. 수평면상의 넓이를 무엇이라 한다? 면적. 면적 시험에 한 문제 나와요. 꼭 면적은. 면적은 어디에 등록이 되는 거냐면 면적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 장에만 등록돼. 면장. 장은 그럼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잖아. 그 면적은 어디에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는 거야. 다른 데 등록이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공유전면부에 면적이 등록될까 안 될까 그러면 면장하면 아니구나라고 할 수 있잖아. 이해 가세요? 오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몽땅, 목도장, 면장 이런 것만 외우고 가도 된다 이거예요. 오늘 하루는 사실은. 그리고 지목과 이거는 이제 좀 이거는 그냥 들어만 보세요. 지목과 면적이 지목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지. 용도가 바뀌면 면적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죠. 합쳐지면 커지는 거고 분할이 되면 작아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겠냐 이거지. 사유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응용이야. 지목은 어디에 등록된다? 목, 도, 장. 면적은 장에만. 자, 목도장이죠. 면장이죠. 공통적인 요소는 장이죠. 여기서 장은 뭐예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죠. 그 사유 어디에 등록돼?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되겠죠. 작년도 문제. 25회. 다음 중 토지의 이동 사유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의 답이다. 이거. 얼마나 쉬워. 얼마나. 벌써 지금 제가 오늘 수업을 할 때 오늘 수업을 하면은 작년도 26회 때 문제 절반은 맞추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뭐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잖아. 작년도 첫 강의 들어보세요. 작년도 샘플 입문 강의 들어보시면 작년에 제가 가로 썼거든? 근데 오늘은 그냥 세로로 썼어요. 원래 가로로 쓰려고 했는데 오늘은 세로로 쓴 거예요. 똑같아. 똑같단 말이에요. 요거. 얘가 왜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냐면 한 번도 등장 안 했거든? 딱 나온 거 시험.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시험이 어떻게 나왔다? 다음 중 토지의 이동 사유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동 사유가요. 공의전명부라든지 대중등록부에 등록될 이유가 없어. 경계전 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이유가 없어요. 도면에도 등록될 이유가 없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왜냐면 왜 지목이 바뀌었느냐? 그걸 도면에다 왜 그걸 왜 써놔? 공의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표현하면 그걸 끝나는 거야.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경계점에 좌표만 등록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서 빼면 토지대장 하나 딱 나오게끔 됐다고. 토지대장이. 그 다음 경계는 뭐예요? 경계라는 말 많이 들어보잖아. 민법에서도 경계 나오잖아. 이번에 민법에서 그게 나왔어요. 담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담을 설치할 때 비용은 반반 부담하는 거야. 근데 측량 비용은 면적에 따라 나누는 거잖아. 근데 거꾸로 나왔어. 민법 문제에. 측량 비용은 반반씩, 담은 면적에 따라 이런 식으로 민법 문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은 지적에서도 간혹가다 이제 경계에서 제가 이제 공무원 수업할 때 설명하긴 하는데 경계는 민법에서 나온다 이거야. 상린관계 할 때도 나오잖아. 경계란 뭐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두 가지 경계가 있어. 경계는 도면의 경계가 있고 도상 경계라는 것이 있고 지상 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지적에서의 경계는 무슨 경계다? 도상 경계예요. 땅에 담이라든지 울타리가 경계가 아니다라는 거야. 지적에서 경계는 무슨 경계다? 도면의 경계를 도면에서 표현하겠다. 도면에서. 그래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계란 경계점 간을 경계점 간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지적 공부에 무엇한 등록한 선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경계라고 해요. 경계란 무엇을? 경계점 간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요게 경계다 이거. 선. 아시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경계는 무슨 경계? 우리 지적에서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의 경계. 도면에서 나타나겠다 이거. 도면상에서 경계를 표현하겠다 이거. 그럼 여기에 지적 공부라고 써 있잖아요. 경계는 어디에 등록된다는 소리예요? 도면에만 등록이 된다는 소리야.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등록이 되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여기서 말하는 도면은 뭐다? 지적도 임야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경계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 공부할 때는. 경계라는 말이 앞에 있으니까. 근데 경계와 경계점은 같다. OX. 틀려요. 경계는 선이고 경계점은 말 그대로 점이야. 점. 응? 달라요. 그럼 여기서 경계점이 뭐냐 이거지. 경계점이 뭐냐 이거. 경계점.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요? 이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라고 하죠. 요 굴곡되는 요 점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이라고 하는 거야. 이 굴곡되는 점을 무엇이라 한다? 가다가 꺾이는 데가 바로 뭐야? 그 점이 경계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점이란 필지를 무엇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슨 점? 굴곡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그렇게 용어 어렵지 않죠? 그래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적법은 11월 달, 12월 달에 강의 들은 거를 가지고 끝내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업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 편해. 편해요. 학교 다닐 때 국민윤리 어려워요? 국민윤리 어렵냐? 국민윤리. 어려운 거는 공부 안 하니까 어려운 거지. 외우지 않았으니까. 그죠? 수학은 어려운 거지. 공부해도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국민윤리는 한 만큼 나오겠죠? 아주 바보가 아닌 이상은. 지적이 그런 거야, 사실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한 만큼 나와요. 영어는 해도 안 나오잖아. 그게 민법개론이에요. 해도 점수 안 나오는 게 민법개론. 하면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게 지적법, 중개사법 이런 것들이에요. 응? 올해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올해 시험 보기 전에 어떤 말이 많았냐면 올해 응시생들이 좀 많았잖아. 뭐 2차 엄청 어렵게 나온다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 중개사법 엄청 어렵게 나온다고. 소문이 막판에 그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 저는? 어차피 합격한 사람들만 합격하는 거예요. 어? 어렵든 쉽든. 어? 근데 해마다 그게 돌아. 어디서 그렇게 퍼뜨리는지 몰라도 교수님들이 퍼뜨리는 건지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맞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사실은.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올해는 공법이 엄청 어려울 거야. 그런 적 없었어요. 올해는 중개사법 뭐 그래서 막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막 다 늦어가지고 했는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어렵게 안 나온 거예요. 왜냐면 시험 자체가요. 2차도 아무리 쉽게 나와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60점 못 맞아. 50에서 멈춰버려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어렵게 나와도 60은 넘어가. 시험이 그런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1차만 집중하다가 2차 어떻게 되겠지 하고 경험 삼아 보잖아. 그런 사람 되는 사람 없어요. 절대 안 돼. 모자라 조금씩. 모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래서 대전학원에서 난리가 났어. 2차 이번에 중개사법에서 다 어렵게 나와가지고 다 떨어뜨릴 거라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안 나왔잖아. 시험에. 왜냐면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면 다들 그런 게 고민에 빠지는 거야. 난이도 어떨 것 같아? 어떻게 알아 난이도를? 난이도 알면 제가 여기서 수업하겠습니까? 가서 쪽집게 가위하고 있지? 불러 모아가지고. 그잖아. 나중에라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본인이 한 만큼 나오는 거야, 점수는. 하여튼 그래요. 다들 합격하세요, 내년에. 근데 얘가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표현했으면 경계 알아요? 경계점. 여기 경계점 눈에 보여요? 여기 그림에서 경계점 눈에 보이냐고. 이런 게 경계점이잖아. 이렇게 그림으로서 나타낼 수 있어요, 경계점을? 도회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야. 도회 형태로서. 도회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더라, 이거. 어디에다가? 지적도하고 어디에? 임야도에서. 어? 지적도 임야도를 보면 경계점을 알 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경계점 눈에 보여요? 얘네들이 경계점이잖아. 얘네들을 뭐로써? X와 무엇으로써? Y로서도 나타낼 수 있더라, 이거. 이걸 좌표의 형태로서. 이것을 좌표의 형태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표 형태로서. 그러면 지적 공부 중에 좌표자 들어가는 거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는 소리야? 경계점을 좌표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럴 때 작성하는 지적 공부가 바로 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꼭지점이라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근데 시험에 꼭지점이라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꼭지점이 경계점이야. 근데 그런 꼭지점이라고 시험에 내지는 않는단 말이야. 항상 조문대로 나오는 거예요. 조문대로. 그래서 똑같이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하고 임야도에서 도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경계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표. 좌표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개념. 개념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경계점을 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좌표로 나타낼 수 있죠. 경계점을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좌표로. 자, 수업 끝나고 가다 보면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지적 기준점들 땅에 많이 박혀 있어요. 지적 도근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좌표로서 관리를 해요. 좌표로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적 무엇이라 한다? 지적 기준 점이라 그래. 그럼 우리 지적에서 좌표로서 표현되는 것은 어떤 것들? 경계점하고 지적 기준점.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x와 y로서 표현이 돼요. 이렇게 x와 y로서 이쪽이 x축이고 수학하고 달라요. 수학은 여기가 x고 여기가 y지만 측량은 여기가 x고 여기가 무엇이다? y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가 돼요. 여기 점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 값이 10이고 이 값이 얼마면 오면 이 점의 좌표 값은 얼마가 된다? 10, 얼마?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x와 y로 이렇게 표현, 이러한 좌표를 무슨 좌표라고 한다? 직각좌표라고 그래. 직각좌표. 직각좌표. 그럼 우리가 지적에서 경계점의 x, y는 직각좌표예요? 경위도 좌표계예요? 직각좌표. 시험에 경위도 좌표계라고 한번 시험에 나와요. 경위도 좌표계는 어떤 한 점의 위치를 경도와 위도로 나타내는 거야. 경도 위도 아세요? 어디서 나와? 노래에서도 나오잖아. 독도는 우리 땅. 동경 132, 북위 37. 그게 경리도상의 독도의 위치예요. 아시겠죠? 근데 필지는 그게 동경, 북위, 그러니까 경도와 위도로 표현하지 않고 x와 무엇으로서? y로서. 그다음 우리 좌표는 지적에서 좌표는 무엇과 무엇을? 경계점하고 지적기준점을 이렇게 직각좌표에 종선의 수치와 횡선의 수치로서 나타내는 것을 좌표라고 하는데 가장 핵심은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경계점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다 정리하면 소재 지번 모든 지적 공부에 목도장, 면장,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이렇게 등록이 된다 이거야. 수도 없이 진짜 지겨울 정도로 하는 내용들이야 수업 시간에. 그리고 어렵지 않죠? 모든 목도장 이거 싫으시면 일단은 요거부터 봐. 지번이란 번호고 지목은 용도인데 종류를 나눠가지고 종류를 나누더라. 몇 개로? 28개로. 아 면적은 넓이구나. 수평면상에. 경계는 도상 경계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조문에 있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그렇게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다음 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2장에 저 토지 등록이라는 거 있죠? 거기 가서 얘를 공부하는 거야. 거기 가서. 그 3장은 지적 공부거든? 지적 공부에서 뭘 공부하는 거야? 얘네들을 공부하는 거야. 얘네들을 지적 공부에서는. 이러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근데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이 중에서도 등록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게 몇 장? 3장 가서 공부하는 거야. 지적 공부 쪽에서. 요거는 얘네들도 전부 다 어디에서? 3장 가서 지적 공부 편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니다.